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논 한마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이 갈라지는 분당의 시원탄이 올랐습니다. 비박 기용은 29명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 개혁보수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출범하자마자 정책 노선을 둘러싼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오늘 당장 탈당하는 시점을 미뤘습니다. 먼저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 현장에 있었던 하태경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운명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퇴임한 박 대통령을 또 모실 생각이냐 그랬더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뉴스는 여기서 보면서 지내느냐 그랬더니 7시부터 30분 정도 지내고. 그 당시에 그 방의 상황이 좀 이상해서 그쪽 저쪽 방 문을 좀 열어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구치소에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까만 옷을 입은 엄청나게 덩치가 큰 분들, 그분들을 무슨 기동순찰대라고 부른다는데 저희를 막 밀치고 좀 약간 심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장님의 핸드폰을 빌려서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숨겨놓고서 10명이 지금 맡고 있어요. 최윤 씨, 우리 나오세요. 현정신 씨, 빨리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최순실은 시중일관 마스크를 두 손으로 만지작 그리면서 불만스럽지만 상태로 저는 마지막 나갈 때 제가 악수를 했는데 어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이 아주 따뜻했고 그래서 신체에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좀 비만이 이 살이 빠져서 좀 더 건강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제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청문회에 있었던 하태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먼저 하태경 의원의 활약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경련 해체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통영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 보고할 감도 아니고요. 그 해군 참모총장이 알아서 출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몇 년도에 했어요? 2006년도에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없고 저는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영자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 저 마지막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결국 현장에서 바로 구치소 청문회 출석을 안 하니까 일단 문을 따고 들어가자고 해서 이제 실제 구치소에 가서 사실상 뭐 약식이지만 청문회를 하신 거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5차 청문회까지 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본인이 꼽다면, 야, 이 대목은 그래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든지 좀. 예,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련 탈퇴를 약속을 했죠. 아, 직접 청문회장에서? 예, 청문회장 약속을 했고, 사실 제가 그날 아주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겠다. 네. 지금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왜냐하면 삼성이 정경련에 내는 분담금이 50% 정도 됩니다. 삼성이 분담금 빼버리면 정경련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준비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날 처음에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활동도 안 하겠다 하다가 오후에는 탈퇴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 개인만의 힘은 아니고 여러 원인들이 다 도와줬고 또 국민들의 열방도 있었고 그 결과 이번 청문회가 어떤 정경유착을 깨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사적 진전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LG가 조금 전에 관련 소식을 보니 LG가 아마 내년부터 처음으로
정경련 분담금을 안 내겠다. 그 얘기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본모 회장도 사실 도와주셨어요. 네. 구본모 회장이 네. 어려운 답변인데 네. 본인도 정경련 해체하고 네. 헤리티지 재단 같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네. 다른 총수들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 상황 자체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할 겁니다. 직접 최순실 가족 가까이 얼마 정도 앞에서 본 거죠? 이렇게. 뭐 다른 의원 제일 가까운 의원들은 바로 옆에서 봤죠. 네. 바로 이게 최순실이면 네. 바로 양옆에 두 분 있고 네. 제가 끝에 있었으니까 저는 요쯤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가까이서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아마 그런 게인데 실제로 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만큼 아마 상당히 구치소 청문회 자체에 좀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떻게 진행됐을까, 최순실 표정이 어땠을까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구치소 청문회 갔었던 그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은 한 90분 정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의원만 빼고서 그 연기에 다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청문회를 안 나오겠다면서 최순실은 공황장애가 있다. 심신이 피폐하다. 또 몸과 마음이 좋지 않다. 저번에 당장 구치소 청문회에는 못 나온다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좀 욕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 아이만 뭐 불법을 감수해가면서 챙기고 또 능력이 많지 않고 글자도 자꾸 틀리고 좀 한심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순실이라는 구체적 개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한 2시간 반 정도 질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종합적으로 정신력이 꽤 강하다. 정신력이 꽤 강하다. 강한 여자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또 매일 아침에 나가서 밤 12시 넘어 들어온답니다. 그만큼 수사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하루 정도 빼놓고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답변에 크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다 모르겠다.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모르겠다. 이야기를 안 하고 유리한 부분은 정확하게 또박또박 답변을 잘 해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훈련된 여자고 어떻게 보면 여자 김기춘, 여자 우병우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치밀하고 또 전략을 가지고 이 자기 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최순실을 너무 간단하게 쉽게 볼 여자가 아니고 앞으로 흘러갈 전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탄핵 찬성한 입장,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서 잠깐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잠깐 교도관한테 내 방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정도면 참 나름대로 예측 불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상황을 모르겠는데 우리 청문을 한 2시간 반 정도 하면서도 계속 방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는 중에도. 근데 이제 그거는 교도소장이 이제 자기의 예상과 달리 이제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감찰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책으로 그 면회실에서 우리가 했는데 교도소장은 이제 최순실 불러낼 때 공식 청문회가 아니라 잠깐 얼굴 보고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절충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은 계속 교도소장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했고 요즘 또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이 더 중요하다. 당신이 했어야 된다. 답변하면. 그런 긴장 관계가 청문 기간 내내 2시간 반 동안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방으로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자, 아까 우리가 익히 뭐 보도가 쭉 나왔지만 다 웬만한 질문은 김기춘 모른다, 우병우 모른다, 심지어 우병우 장모도 모른다,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가지 질문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태블릿 PC인데. 태블릿 PC.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태블릿 PC는 당신 유죄 입증이랑 관련이 없다. 기밀은, 국가 기밀은
유출한 사람이 죄가 있고 네.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네. 정호성이 따지면 따져야 될 문제.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유출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걸 정보를 유출했기 네. 때문에 그 태블릿 PC는 그 기밀을 본 네. 매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든 기밀인데 네. 왜 본인의 유죄 입증과 관련이 없는 태블릿 PC를 본인이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네. 제가 그거를 따져 물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고 2012년에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 사용한 적이 없고 지금 계속 나오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놀란 거는 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몰라요, 검찰에 진술했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세요 하다가 네. 거기서는 또박또박 하나도 안 아픈 사람 딱 정리된 답변 정리된 상태에서 네. 또박또박 눈빛도 딱 초롱초롱 네. 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다. 네. 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최순실 씨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상당히 손이 따뜻하다. 조금 전에 그 브리핑을 하면서도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좀 손이 한겨울인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제 손도 이렇게 차가운 편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분하고 이제 온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손을 네, 만졌을 그렇죠. 때. 네. 근데 이제 제 손도 따뜻한 편인데 제가 만져서 네. 따뜻하다고 느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 50 청문회 때 장영자 감방 조사했던 네. 김동주 전 의원이 있어요. 네. 저한테 이제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날 오전에. 한번 손을 잡아봐라. 네, 그래서 장영자 네. 감방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장영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감방에 쳐들어갔어요. 예. 당시에. 그 문을 사진이 열었고. 보통 보도가 되죠. 네, 문을 열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손을 잡았고 맥까지 짚었대요. 누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은 맥까지 짚는 건 그렇고 의무실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 상태나 한번 만져봐야겠다. 굉장히 피폐해 있으면 보통 여성들 몸이 안 좋으면 손이 찼잖아요. 제 손이 따뜻하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데 손이 그냥 좀 뜨끈뜨끈하다 싶을 정도로 네. 따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그리고 그 최순실 답변 태도나 또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날씬해져서 종합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꽤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몸과 마음이 좋지 않다는 좀 이렇게 불출석 사유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부정이 돼. 네. 자, 그동안 시종일관 혐의를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던 최순실 씨가 일순간 흐트러진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이었을지 한번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구속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자조 섞인 한탄, 딸 부분에 있었만큼은 울음을 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순실 정인의 신문을 바치면서 본인이 죽어서라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느냐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최순실이 유독 딸 정유라 씨 얘기만 나오면 뭔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물을 흘렸던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작전을 짰어요. 네. 여야 청문위원들 어쨌든 답변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감정에 좀 기복을 일으키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손혜원 의원이 해라. 같은 여자고 네. 하니까 잘 알 테니까 네. 나이 또래도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의원들 사이에 기억이 조금 역할 다른데, 분담을 좀 했네. 역할 분담을 했죠. 네. 좀 다른데 그 눈물을 좀 흘렸던 부분은 딸보다도 그 손자. 손자.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쭉 딸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딸은 다 성인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이제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손자는 무슨 죄냐. 당신과 최순실과 딸이 이 문제에 걸려 있는 바람에 손자도 같이 죄인이 돼서 평생 그 업보를 어떻게 지고 살 거냐. 손자 얘기를 강조했구나. 손자 이야기에서 이제 울음보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보가 한번 터지면 저희들 예상에는 좀 답변이 좀 수월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또 바로 마음을 잡고 또 모르쇠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프로다. 상당히 훈련되어 있는 여자다. 자, 그런데 이제 정유라 딸이 이화에 되는 정당에 들어갔다. 대통령하고 딸 두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내 딸이 더 힘들다. 참 이런 부분들은
정유라 부부는 여러 대목에서 챙겨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 현장을 안 보셔가지고 국민들 연상이 잘 안 될 텐데. 저희는 이제 이 워딩 단어만 얘기해요. 단어만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저도 의외했어요. 궁금했어요. 딸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더 힘드냐, 누가 더 소중하냐 했을 때, 왜냐하면 대통령도 연재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가족 같은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 대통령도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 당신도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안 하다가 이제 딸하고 대통령 물었을 때도 보통 엄마 같으면은 즉답을 하죠. 우리 딸이 중요하다. 더 힘들다. 내가 정말 못난 엄마다. 애미다. 이런 엄마, 그러니까 보통 엄마로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한참 뜸을 들여요. 답변 안 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한 답변인가. 그래서 한참 뒤에 답변을 해서 딸 문제까지도 이 최순실은 정치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는구나. 그게 바로 나온 얘기가 바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성애보다도 자신의 지금 처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훨씬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여자다. 그런데 일부 위원이 대통령은 최순실을 시녀처럼 봤다.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느냐. 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는데 그 장면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바로 나왔고요, 답변이.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나왔던 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답변을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대통령한테 서운해한다는 감정이 바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시녀 같은 것도 본인이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다음 연이은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내가 잘 보호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아니고 마음이 복잡하다. 그래서 연이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에서 상당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 뭐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답변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이제 답변을 안 했어요. 무응답으로 넘어가서 뭐 저희들도 시간 때문에 또 다음 질문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심경은 실제로 복잡한 것 같아요. 과거의 대통령과의 관계 지금 깨진 것이다. 자, 깨졌다. 여러 가지가 좀 본인도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자, 지금 독일에 이제 정유라 딸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가차명 재산이 뭐 8천억이 간이 있다, 뭐 몇 조 단위고 있다. 이런 재산 관련 의혹에 보면 한 푼도 없다. 있다면 다 몰수해 가져가라. 이 부분도 아주 좀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주 당당하게 감정을 섞어가면서 대부분의 답변들이 모른다 혹은 이제 태블릿 PC도 감정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 답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건 사실일까 설마 그러니까 상식보다도 좀 과도하다고 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신경질까지 내면서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8천억. 8천억 문제고 있으면 다 몰수해 가세요. 누가 들으면 저거는 당당하구나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로키드 마틴 무슨 방산 업체하고 관련선 이것도 뭐 로키드 마틴하고 민다김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여러 가지 루머들에 대해서도 신경질 내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텐데 제가 볼 때는 저 부분도 상당히 좀 준비되고 연출됐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본인도 과도하다는 제스처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내가 좀 설득력이 저 사람 말하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최순실이 저는 의아했던 게 청문회에 나왔으면 오히려 본인의 동정표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지 본인이 다 기획을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연기를 했다. 네. 의원들을 농락했다고 하는 부분도 네. 그 부분은 아무튼 최순실의 어떤 전략적 미스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아일보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아마 좀 이게 그 생활 자체에서 약간 특혜 의혹 뭐 이런 게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 원인데 최 씨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 어제 뭐 안민석 의원은 독방에 있는 것도 특혜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생활 자체 뭐 얘기도 한번 좀 이런저런 들어보셨지 않았나요? 좀 아니,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게 저도 이제 학생 운동하느라고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 네.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 가지고 독방에. 네. 그래서 이제 독방도 한 평 0.78평짜리 독방이 있고요. 한 2평짜리 독방이 있어요. 네. 2평짜리 독방은 범털이라 불러요. 우리가 범털 개털이라고 네, 해요. 네, 돈 없는 사람 개털이고 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범털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최순실이 이제 2평짜리 방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범털용인가요? 범털용이죠. 네. 범털용이고 그 1상십이라고 돼 있어요. 1상십이. 네. 건물이 3층인데 네. 상이라는 거 상중하해서 네. 3층이에요. 네. 거기 보통 출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네. 방인데 특혜를 확실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좀 작은 방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 외 부분은 지금까지는 계속 하루 종일 조사받으러 다녀서 네. 특혜를 받고 싶어도 뭐 특별한 특혜 아, 그 안에 머무를 시간이 별로 없다.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이 네. 들어왔어도 돈을 쓸 안에서 뭐 돈 쓴다는 건 주로 사 먹는 거, 그렇겠죠. 뭐 책 사는 거 이 네. 정도거든요. 큰 돈을 쓸 일이 네. 없어요. 네. 만약에 뭐 큰 돈을 쓸 일이 있다면 뇌물 쓰는 건데 뇌물 쓰는 거는 바깥에 사람이 뇌물을 쓰지 영치금 들어온 거를 빼서 뇌물 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왕 오신 김에 오늘 오전에 이른바 비박신당 출범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새누리당 결별식에 오늘 참석을 하신 건데, 자, 먼저 간단하게 앞으로 합류할 의원 숫자가 오늘은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김용태와 합쳐서 30. 이제 나중에 합류한 거니까. 예. 자, 추가로 더 합류할 의원 숫자가 얼마나 더 될 거로 지금 전망하십니까? 그건 지금 신당이 네.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예, 어차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 전에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네. 대선 후보가 네. 얼마나 강력하느냐, 네.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네. 따라서 의원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고요. 또 대선과 관련 없이 우리 당의 지지율이 우리 당이 잘하면 잘할수록 지지율이 네. 높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자기 지역에서 네.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다. 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렇더라도 한 다음 달에서 한 또 추가로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 달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계속 상승 곡선을 탈 것이다. 엉망을 하지 않는 한 지금 네. 비박신당의 네. 그 지도부를 이제 선출을 예, 해가고 예, 있는데 예. 이분들이 엉망을 하지 않는 한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엉망으로 하지 않는 한은 전제를 다셨지만 지금 당장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이 정책 노선을 놓고 지금 충돌을 벌인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아예 합류 자체를 지금 밀어버렸는데 그런 건 뭐.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비박신당에 참여한 의원들한테는 공감대를 별로 얻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날 상황을 잘 알거든요. 네. 지금 그 정강 정책 팀을 꾸리는데 네. 이제 다른 분들도 추천을 했고 네. 유승민 대표도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아, 네.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걸 좀 확정이 돼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처럼 네.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가 추천한 한두 분이 뭐 다 읽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숫자도 총 한 7, 8명이 되는데 네. 그중에서 한 2-3명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나경원 의원 지금 합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분이 좀 약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통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정권을 위해 남북 외교 대결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정치적 변환기를 이용하여
핵 개발을 2017년 말까지 무조건 완성한다는 광신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핵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한국으로가 민족을 핵 참화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의 행태를 보면서 태양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노예 생활이 또다시 40년, 50년 지속되어 자기 손자, 증손자 대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미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총탄속을 뚫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탈북민 여러분,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